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하는 것은요, 무슨공학입니다. 이 수업은, 일단 당연히 국가직이죠. 그죠? 국가직 대비입니다. 대비 수업인데, 지방직 하시는 분들은, 이 무슨공학 수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통신공학, 국문에서는 통신공학이고 뭐 통신이론, 지방직에서는 통신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 수업도 조금 있으면 이제 이거 끝나고 통신 쪽의 내용이 조금 정리되면 다시 이거 단원별 그 기출풀이를 이렇게 쭉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방직 하시는 분들은 이 둘을 동시에 들어야 되고요. 국가직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것만 들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은요, 07년부터 지금 23년까지 나왔던 국가직 기출 문제 쭉 보고요. 그리고 9년도하고 10년도, 9년도하고 10년도는 거기 지방직에서도 무슨공학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이 방송통신직이 아니라 다른 직렬로 해가지고 무슨공학이 나왔던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두 개가 나와 있던 거고, 무슨공학이고, 나머지는 다 연도별이고, 이건 지금 풀까 안 풀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15년도에 나왔던 국민안전처에서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무슨 기사 자격증 문제지 우리 공무원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자료는 그러니까 넣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풀까 안 풀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연도별로 쭉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무슨공학도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07년도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의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07년도부터 지금 23년도니까 세대가 바뀐 거라서 3G 통신에서 4G로, 그다음 5G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문제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예전 세대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덜 보셔도 되고, 이제 통신에 그냥 예전 세대 것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쪽에 조금 더 주변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은 하는 건 도움은 될 겁니다. 근데 너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버리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새로운 것들은 나온 것들 정도,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이론하면서 해줬던 정도만 좀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깊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이게 한 20강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강 정도가 되니까 한 4일, 하루에 4개씩 하면 4일 정도, 한 5개씩 하면 5일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니까 그 분량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이게 빨리 끝나면 이제 전자 쪽을 좀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해서 12월 말 전에는 전자하고 이게 무선의 내용들을 좀 끝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런 형태다라는 건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07년도 기출 문제부터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을 그래도 공통 수업도 끝냈고, 그죠? 그리고 무슨공학 수업도 엊그제 끝냈죠, 그죠? 그래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본 게 있을 겁니다. 들어본 게 있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더라라는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로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사이의 주파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교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통신 방식으로 와이브로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DMB 방송 등에 사용됐던 기술 해가지고 나온 것은 뭐야? 이건 OFDM이죠, 그죠? 그래서
OFDM이다. 그래서 이 와이브로 통신에 OFDM을 적용시켰고, 사실 07년도에 정도에는 와이브로가 엄청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생각하고 막 투자했던 그때입니다. 그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던 거고요. DNB도 그때쯤은 DNB를 열심히 이제 전송을 하고 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의 정보를, 그죠?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OFDM 하면 이런 한 사람의 정보를, 그죠? 정보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있으면 이걸 직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가지고요? 병렬로 처리해가지고 이 신호는 여기, 이 신호는 여기, 이 신호는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서 이걸 전송을 하는 거죠. 그죠? 각각 변조를 해서 전송을 하더라. 그러면 각각 변조해서 전송을 하니까 전송을 해서 주파수를 이렇게 스펙트럼을 여러 넓게 해서 합쳐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이때 각각 변조하는 이런 방식, 하나의 신호를 각각 이렇게 한 사람의 신호를 그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변조하는 이런 방식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MCM, 멀티캐리어 모듈레이션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멀티캐리어 모듈레이션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FDM하고 MCM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FDM하고 MCM이 어떻게 달라요? 뭔가? 네? FDM하고 MCM을 스펙트럼으로 보면요. 스펙트럼으로 보면 FDM, 내 신호, KBS 신호는 이거, 이 반송파를 실어서 KBS, MBC, SBS, JTBC 뭐 이런 형태의 방송국마다 서로 다른 반송파의 데이터를 실어서 전송하는 방식, 이게 FDM이죠. 그죠? MCM, 똑같은 형태의 스펙트럼을 가지는데 이건 방송국마다 다른 데이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데이터를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여러 개 전송을 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지금 MCM, 한 사람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반송파에 실어서 전송하는 방식. FDM은 그냥 내 신호는 여기, KBS 신호는 여기, MBC 신호는 여기,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방송국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FDM. MCM은 한 사람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주파수에 실어서 보내는 거. MCM. 이 두 가지 꼭 구별해 주시고. 근데 MCM이든 FDM이든 이 MCM의 초기 버전은, 그죠? FDM처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운데 뭐야? 가드밴드, 보호대역을 써야 됐다. 그럼 보호대역을 쓰다 보니까 얘가 주파수 이용 효율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 MCM 시스템을 쓰는 데 있어서 이걸 스펙트럼을 어떻게 해요? 서로 겹치게 했어. 그죠? 겹치게 해서 써도 어떻게 해요? 수신 측에서는 복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술. 겹치면서도 안 겹친 것처럼 사용하는 이런 기술을 오소고나르죠. 그죠? 서로 직교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스펙트럼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OFDM은 MCM의 일종인데, 멀티캐리어 모듈레이션의 일종인데, 이 멀티캐리어 모듈레이션 중에서도 보호 내역을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식, 이걸 우리는 MCM이다 라고 그렇게, OFDM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여러 개의 하나의 정보를, 여기서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로 분할하고, 그죠? 반송파는 분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사이에 주파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MCM은 주파수 간격이 최소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최소화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직교 다중화. 직교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방식이라는 그런 말이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와이브로라든지 DNB에서 이런 걸 사용했다. 사실
DMB의 초기 버전은요, OFDM이 아니라 MCM 버전. MCM처럼 썼는데, 이제 이게 OFDM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OFDM 시스템 수업하면서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데이터를 이렇게 시리얼로 오는 것을 패럴로 만들어가지고 병렬로 주파수를 확 펼쳐가지고 따로따로 반송파에 실어서 모아서 전송하는 이런 형태를 OFD입니다. 그래서 수신 측에서는 다시 이렇게 주파수별로 오는 것을 따로따로 신호 처리를 해서 합쳐서 하나로 이제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을 합쳐서 하나 받아들이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데이터는 고속 데이터. 근데 이거 하나하나는 저속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저속인데 이 저속을 병렬 처리해서 한꺼번에 하면 이게 고속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 하나하나는 저속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저속 데이터인데 합치면 고속 데이터가 되는 이런 형태의 동작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거 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IFT.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그죠?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고, 이쪽 하는 이 과정을 FT,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산 신호로서 사용하면 인버스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 그래서 이산 신호 처리를 하는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고요. 얘도 이산 처리를 하는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이 관계를 사용하는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고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그래서 송신계에서는 IFT고 수신계는 FT다 라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형태고, 어쨌든 여기 하나하나는 뭐야? 저속 데이터로 날아가는 거고, 얘는 실제로는 뭐야? 고속 데이터가 날아간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등장한다 하는 거고요. 이 퓨리에 트랜스폼을 스펙트럼 형식으로 합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이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봤고, 통신 이론을 하면 또 이 그림을 그리는 배경을 또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건 꽤 중요한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니까 봐주시고요. 스펙트럼을 이제 다 합쳐서 에너지로 모으면 또 이런 그림도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봤잖아요. 여기 갔을 때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면 이 저속 데이터가 합치면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런 그림이고요. 시간 영역에서는 이런 그림이다 라고 해가지고, 시간 영역에서 하나의 심볼 주기를 우리는 OFDM의 한 심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수신 측에서는 다시 수신 구조로서 같은 여기서 쓰던 주파수를 똑같이 쓰면 여기 만들었던 데이터가 여기 그대로 복원되더라. 그래서 복원돼서 병렬로 오는 걸 직렬로 해서 합성하면 되더라. 이런 게 OFDM의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OFDM 저번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FDM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때 구체적인 내용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문제들이 지금은 그냥 OFDM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OFDM의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자, 100메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10km 대역폭을 갖는 신호를 더블 사이드밴드 LC 변조하여 전송하고자 한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우리 더블 사이드밴드 LC는 항상 시험의 1순위입니다. 이 신호가 만들어졌습니다. MT가 만들어졌으면, 그죠? 이게 AM 변조를 할 겁니다. 이게 AM 변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MT가 만들어졌으면요, 이 만들어진 MT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시스템에서 하면 VCM을 더해요. 그래서 더하고 여기에 뭐 한다고요? 코사인 오메가 CT라는 반송파를 곱하는 이런 형태의 변조, 더블 사이드 밴드 LC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뭐가 나오고요? VCM 더하기 MT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오고요? 기억에다가, 그죠? VCM 더하기
MT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CT.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도 더블 사이드 밴드 LC고, 그죠? 그리고 또 더블 사이드 밴드 LC는요, MT에다가요, 코사인 오메가 CT를 곱해요. 그리고 여기를 A0로 정폭을 해요. 정폭한 걸 여기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억은 뭐가 되고요? 디귿이라고 할 거예요. 이 디귿은 MT 코사인 오메가 CT, 그죠? 그리고 여기 리얼은요, 리얼은 그냥 A0에 코사인 오메가 CT. 그럼 여기에 미음은요, 미음은 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이 니은요, 니은을 수식으로 적으면 VM 플러스 MT의 코사인 오메가 CT인데, 이거 풀면 VM, VCM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MT의 코사인 오메가 CT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요거고요. 요거고, 이 A0가 지금 VCM이에요. 그죠? VCM이니까 여기 VCM 코사인 오메가 CT가 리얼이 되는 거예요. 리얼이 되니까 이 미음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모양이죠. 그죠? 같은 모양이고, 우리는 이걸 AM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AM에 대해서는 신호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반송파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변조된 파는요, 여기에 반송파의 진폭, 이 반송파 진폭이 VCM이고요. 이게 VCM이고, 그죠? VCM이고, 이 VCM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MT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VCM에다가 MT가 더해지니까, 이게 더해지면 얘는 이런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모양이고요. 그러면 이 모양의 진폭입니다, 이게. 이게 진폭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 CT가 곱해지면 여기는 이 진폭과 맞춰서 이게 커지고, 그죠? 해가지고 이 반대쪽도 그냥 비슷하게, 예, 비슷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합쳐서 이게 되더라. 근데 이걸 스펙트럼으로 표시하면요, 단측으로 할게요. 양측은 뭐 아직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했으니까 나중에는 양측도 한번 보긴 볼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이게 FM이요. 주파수가 FM이 신호고, 그죠? 진폭이 이게 VM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VM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건 시간 함수고요. 시간 함수고, 지금 여기는 뭐야? 주파수 함수예요. 그래서 주파수 함수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는 FC를 기준으로 해서 VCM.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때 이 두 개를 합친 여기는요, 여기 신호는 VCM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반송파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FC는 그대로 있으면서 VCM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곱해지면 이
이 MT가요. VM 코사인 오메가 MT라고 한다면 이 M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CT를 하면 우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요. (2분의 1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죠? 이거 아니까 이거 코사인이고 얘도 코사인이고 얘도 코사인이니까 2분의 1이니까 VM의 2분의 1. 그래서 2분의 VM의 코사인 두 개 더하면 오메가 C 더하기 오메가 MT. 두 개 빼면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MT,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 주파수 FC 더하기 FM. 그래서 이 FC에다가 FM이 더해진 건데 진폭은 어떻게 되고요? 이 진폭의 반이 되게끔. 그래서 2분의 2. 그리고 이쪽도 2분의 VM이고, 그죠? 여기는 FC 더하기 FM. FC 빼기 FM. 하는 이게 AM 변조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AM이다 라고 하면 이 그림을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올려주시고, 그럼 이제 AM에서 나오는 용어 변조지수 M은요. AM에서 변조지수 M은 이 VCM과 VM의 비율이더라. 이걸 변조지수라고 하고, 또 다른 변조지수는요. 이 변조된 파에서 가장 큰 값, 이걸 A라고 하면 A하고 가장 작은 값, B의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이것도 변조지수더라, 그죠? 그래서 변조지수 두 가지 이렇게 좀 정의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이 간격. 내가 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 반송파를 사용을 하면 실제로 슬로에서는 이만큼의 영역을 점유해서 나간다. 그럼 내가 이런 신호를 쓰면요. 주파수가 이렇게 생긴 주파수를 쓰면 얘는 요렇게 점유해서 나가니까 내가 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변조를 시켜서 보내기 위해서 슬로에서 필요로 하는 점유 주파수 대역이죠, 그죠? 점유 주파수 대역은 여기서 여기까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점유 주파수 대역이라는 단어, 대역은 FC 빼기 FM부터 FC 플러스 FM이고요. 점유 주파수 대역 폭은요. 대역 폭이라는 단어를 쓰면 EFM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의 간격이다 라고 해서 점유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 이런 것들은 구별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나중에,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나오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반송파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력 PC, 그죠? 반송파 전력이라고 했을 때 이 상측파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력을 pH, 이 하측파를 이용해서 쓰는 전력을 P로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주파수 성분만 가지고 있을 때 계산을 해봤더니 이 pH가 얼마야? 4분의 m제곱의 PC. P로도 4분의 m제곱의 PC. 이런 형식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PAM이 얼만데? 이건 PC 더하기 P로 더하기 pH가 돼서 이거 PC에 1 더하기 4분의 m제곱 4분의 m제곱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m제곱이더라 라고 이렇게 했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효율은 얼만데? AMS 효율은 뭔데? 라고 하면 이 PAM 중에서 이게 실제로 수신 측에서 써먹는 건 이거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pH하고 P로의 합이다. 이거 하고 하니까 이거 2분의 m제곱 PC, PAM 이렇게 되니까 요거하고 요걸 하니까 나오는 게 1 더하기 2분의 m제곱분의 2분의 m제곱이 나왔고,
그거 풀면 어떻게 난다고요? 2 더하기 m제곱분의 m제곱 하는 이런 형태가 전송 효율이다. 그죠? 그래서 AM에 쓴 전송 효율이 요만큼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AM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머릿속에 무조건 탁 박아 놓으셔야 될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뭐 상관없지만 이 방식으로 변조된 신호를 주파수 변조된 신호는 주파수 변조된 신호보다 무선 채널에서 겪게 되는 페이딩의 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AM하고 FM 중에서 누가 더 신호를 잘 보내냐, 즉 SMB를 좋게 해서 보낼 수 있냐 라고 하면 FM이거든요. FM이니까 이건 지금 AM이잖아요. 그죠? 더블 사이드 밴드 LC는 AM이니까 이건 AM은 FM보다 이 페이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그냥 지극히 당연한 말을 어렵게 적어놓은 거예요. 비동기 검파 방식의 수신기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복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이거요. 반송파가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오는 이 판은요. 검파를 할 때 그냥 꼭대기만 연결해서 검파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더라. 우리 이 꼭대기만 연결해서 검파하는 방식을 불확성 검파라고 했고, 이 불확성 검파를 하면 회로가 엄청 단순하다고 했죠. 이 불확성 검파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검파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진짜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단순한데 어쨌든 이렇게 진짜 단순하게 구성이 가능하더라 라는 이거. 그래서 이 불확성 검파기를 비동기 검파기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불확성 검파기를 사용한다. 전송 전력의 일부는 반송파를 전송하는 데 사용한다. 전송 전력의 일부가 아니라 많은 부분을 여기서 이걸로 하려야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효율이 AM에서는요, 변조지수가 1일 때 효율이 33%예요. 그러니까 반송파 보내는데 66%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변조지수가 1이 안 되면요, 지금처럼 이런 그림은 1이 안 되거든요. 1이 안 되는 그림은 반송파 보내는데 거의 80% 써요. 거의 80% 써버리니까 이게 전송 전력의 대부분은 이런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많은 부분이 반송파를 전송하는 데 쓴다. 네, 틀린 건 아니죠. 이 방식으로 변조된 신호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대역폭은, 자, 신호파의 주파수가 얼마라고 지금? 10km거든요. 그럼 이거 10km, 이거 10km 하니까 대역폭은 얼마야? 20km. 그래서 AM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신호, 이런 신호에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변조도가 뭐고, 대역폭이 뭐고, 전력비,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해서 그냥 봐두시고, 스펙트럼으로는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 이론하면서 했죠. 그죠? 그래서 이 AM의 전력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변조지수하고 관계 그냥 알아서 봐두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안테나에서 임피던스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과 관계없는 거. 이게 매칭이 되면요. 매칭이 되면 최대 전력을 전달합니다. 매칭이 안 되면 왜곡 같은 게 많이 일어납니다. 최대 전력 전달도 안 되고. 자, FM 방송에서 왜곡이 감소한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매칭이 될 때 이런 형식. 급전선에서의 손실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급전선에서 손실이 증가하면 안 돼요. 급전선이란 말은 송신기에서 안테나가 있으면 안테나까지 연결해 주는 게 급전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칭이 잘 되면 얘가 진행파만 있어가지고 방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매칭이 안 되면 가는 애가 되돌아와요. 되돌아오니까 여기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생기니까 손실이 증가한다. 최대 전력 전송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TV 방송에서는 이게 갔다가 이제 수신기입니다. TV 수신을 했어요. 우리 집에 TV 받았어요. 근데 매칭이 안 돼가지고 되도록 보냈다가 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온 애가 있고 또 오는 애가 있으니까 사람 옆에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 이런 TV 많이 봤죠? 거짓말을 하네. 저는 어릴 때 이거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고스트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너무 익숙한데 이걸 고스트라고 합니다. 이중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먼저 온 애가 있고요. 반사돼서 되돌아간 애가 다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고스트가 생겨요. 케이블 TV도 초창기에는 고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고스트 거의 없더라고요. 전파의 속도가 30만 킬로라고 가정한다면 파장이 0.1m 10cm인 전파의 주파수. 이건 맨날 하는 F람다 하는 속도 V인데 그게 빛의 속도인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그죠? 근데 파장이 얼마요? 0.1이다. 그러면 주파수는 얼마요? 3 곱하기 10의 9승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맨날 하는 거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이건 점수 주려고 내주는 문제입니다. 무선통신에서 신호와 시스템 해석 시 중요한 개념인 스펙트럼은 다음 중에서 어디에 기초를 둔 건가? 우리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 해석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요. 이렇게 그렸던 이 그림이 사실 스펙트럼 관점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스펙트럼이고 얘는 뭐고요? 얘는 시간 영역에 대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시간 영역이고 주파수 영역.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를 해석한다라고 할 때 그 주파수 영역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대부분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주파수 영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 각 변조된 신호 ST가 20 코사인 800파이 플러스 10파이 코사인 7t가 있다. 여기에서 신호 ST는 전압이고요. 단위는 볼트이다. 또한 T의 단위는 초다. 이 신호 ST에 순시 주파수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예? 자, 이 각변조된 신호 ST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여기는? 2번, 3. 여기는 1, 2, 3, 4번 중에서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죠? 그렇게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기억나면 안 되죠. 예, 물어보기 전에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때 순시 주파수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1, 2, 3, 4번 중에서 첫 번째 1번은요, 신호를 주파수 변조를 하면 주파수 변조된 파가 나오고, 신호를 한번 적분해서 위상 변조하면 주파수 변조된 파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신호를 위상 변조하면 PM파가 나오고, 위상 변조된 파가 나오고, 신호를 한번 미분해서 FM 변조를 하면 PM파가 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둘 다 PM 변조를 하는 이 시스템을 쓰는 거니까 우리는 VT가 MT가 있으면 MT는 뭐 VM 코사인 오메가 MT다. 그럼 반성파 CT가 있을 때 CT는 VCM 코사인 오메가 CT다. 그러면 이때 VFMT는요? FMT인데 이거 2번을 하면요. 2번을 하면 VCM의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그죠? 위상 변조를 하면 이 위상 부분에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2번은 뭐요? 이 신호를 뭐 해가지고요? 적분해가지고 인테그랄 MT에 DT를 하고 상수 K를 집어넣는, 이건 이제 2번 시스템. 그 다음에 4번 시스템은요. VCM의 코사인 오메가 CT. 4번은 그냥 신호가 들어오는 위상 자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K의 MT 하면 이게 4번 시스템. 그죠? 그래서 이 2번 시스템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4번 시스템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문제는 그냥 각변조된 신호입니다. PM이나 FM을 우리는 각변조라고 했는데 그 신호가 여기가 20,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이게 800파이T인데, 저 수식, 10파이 코사인 7T가 요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MT가 뭔지 모르니까, 그죠?
MT를 어떻게 조작해서 나온지 모르는 값이니까 이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는 이런 값이 있다.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다고요? 순시주파수. 순시주파수를 물어봤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값. 이 값은 뭐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제 이 값은 순시 위상이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세타 IT죠. 그러면 이게 세타 IT가 2번이든 4번이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 CT 플러스 K의 인테그랄 MTT가 될 수도 있고, 세타 IT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오메가 CT 플러스 K의 MT,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한다고요? 순시 각주파수 오메가 IT를 구하면요. 오메가 IT는 뭐야? 오메가 T가 세타거든요. 그러면 얘를 DT분의 D 세타,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남는 게 뭐가 돼요? 오메가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남으니까 이게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 순시 각주파수 오메가는 세타 I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미분하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고요? 여기는 오메가 C 더하기 K에 이 MT가 2파이 그냥 VM의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오메가 MT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적분하면, 미분하면, 그냥 미분하는 거네요. 미분하면 그냥 MT가 바로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MT를 저기 적으면 VM 코사인 오메가 MT 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오메가 CT 플러스 이게 미분을 하면 K에 VM에 오메가 M에 코사인 오메가 MT 부호는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네? 오메가 C.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순시 주파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FIT. 그러면 오메가에다가 뭘 나누면요? 2파이를 나누면 F다. 라는 이 관계 아니까 여기 2파이 FC인데 2파이 나누면 FC 더하기 이 2파이 나누면 K의 2파이가 내부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없으니까 K의 VM의 코사인 오메가 MT 이가 되고 이건 K-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고요? FC 마이너스 여기는 오메가가 여기 2파이 FM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파이 나누면 이게 그냥 없어졌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K의 VM에 FM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런 식이 되더라라고 해가지고 얘는 순시 주파수는 이런 꼴이 되고 순시 각주파수는 이런 꼴이 되고 순시 위상은 이런 꼴이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달라고 했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되고요? 800파이 t 플러스 10파이의 코사인 7t라고 했던 이게 2번 수식이든 4번 수식이든 둘 다 그냥 세타 IT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타 IT다. 이런 형식이고, 그러면 우리는 오메가 IT는요, 이건 800파이 플러스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70파이의 사인 7t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FIT는요, FIT는 2파이 나누면 400 마이너스 35 사인 7t 이런 형식의 값이 나겠죠, 그죠? 수식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게 위상이다,
그래서 위상하고 이 세타를 오메가로 만들 때는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가 된다. 그리고 오메가를 F로 만들 때는 2파이 나누면 F다. 이런 관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조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뭐야? 요걸 수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정리한 건데, 이 수식을 정리할 때 이걸 풀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CT 플러스 이거 적분하면요, 코사인 적분하면 오메가 분의 2죠, 그죠? 오메가 분의 K의 Vm의 사인 오메가 MT. 이런 식으로 이 갈로안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값을 뭐라 부르고요? FM에서는 이 값을 변조지수. 그러면 변조지수는 오메가 M분의 K의 Vm이라고 하는데, 이건 오메가 M분의 델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K에 2파이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 여기도 2파이 FM이니까 2파이 약분되고 변조지수는 뭐라고요? FM분의 K의 VM.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값은 FM분의 델타 F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FM에서의 최대 주파수 편이 델타 F 구하는 공식은요? 델타 F 구하는 공식은 KVM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KVM, 이게 오메가면 이 값은 뭐야? 델타 오메가가 되고, 이게 F면 이 값은 뭐가 되고요? 델타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F가 된다. 이런 형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FM에서 대역폭은요, 이 FM 플러스 이 델타 F. 그죠? 가션 룰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 이 FM 묶어내면요, 이 FM분의 델타 F를 좀 전에 뭐라고요? 변조지수라고 했으니까 이 FM의 1 플러스 MFM. 뭐 이런 형태로 적을 수 있더라라는 것은 대역폭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 해도 되는데요, 참고 사항으로요. 이거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오메가 CT 플러스 K의 VM의 코사인 오메가 MT. 자, 이 세타 IT, 이것도 세타 IT면서 이것도 세타 IT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게 변조지수 M이라고 했어요. MFM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값이 변조지수 MFM인 거예요. MPM인 거예요. 그래서 PM의 변조지수는 이겁니다. FM에서는 델타 F가 K의 VM이란 이게 델타 오메가였죠, 그죠? 근데 PM에서는 K의 VM이 변조지수예요. 그리고 PM에서의 이 값, 이게 델타 오메가인 거예요. PM에서의 이 값, 이게 델타 F예요. 그래서 PM에서의 델타 F하고 FM에서의 델타 F는 다른 거예요. FM에서는 델타 F가 KVM인데 PM에서는 델타 F가 K의 VM의 FM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봐두시고요. 그럼 PM에서의 대역폭 구하는 공식은 뭔데? 라고 하면 그냥 이거예요. 이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서 구하면 됩니다. 델타 F FM. 해서 이렇게 구하면 대역폭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역폭이다. 자, 7번입니다. 주파수가 50kHz인 정연파 신호를, 이게 FM이죠, 그죠?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고 주파수가 FM인 거예요. 이건 FC입니다. 반송파가 100MHz인 반송파 주파수로서 주파수 변조하여 최대 주파수 편이 델타 F가 이겁니다.
이게 됐다. 발생된 FM 신호의 건사적인 대역폭. 건사적인 대역폭은 델타 F가 지금 현재 얼마요? 500km니까 500km의 2배, 1000km. 그 다음에 신호파의 최대 주파수가 50km거든요. 50km의 2배. 그러니까 100km.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요? 1100km.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변조지수가 50분의 5배 해서 변조지수는 10이죠. 그죠? 그래서 10이 되는 그런 형태다. 자, 송신전력의 크기가 10W, 수신전력의 크기가 1mW인 경우에 자유공간에 손실은 얼마가 일어나냐. 자, 데시벨. 다 알죠? 알죠? 자, 전력은 10로고 20로고. 전력은 16까지. 예? 16. 진짜로? 예. 전압이 그죠? 그래서 전압은요? 20로고. 전류는? 했거든요. 전압이나 전류는 다 20로그. 전개도 20로그. 전력 관점은 10로그. 그래서 이렇게 보죠. 자, 이건 상대 레벨. 절대 레벨은 기준 레벨이 있는데 기준이 1V일 때. 여기에 있는 이걸 V1을 1V로 사용한 전압은 몇 로그? 전압이니까 20로그. 1V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압 하는 이건 dB 뭐야? V 1mV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역시 20로그 1mV에 대해서 전압 V 하면 이거 뭐야? dB mV. 그죠? 1W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10로그 1W분의 P dB W dB 와트 1mW를 기준으로 하면 역시 10로그 1mW에 대해서 전력이다. 단위는? 이건 dBm. 어깨 힘주네. 자. 자, 0.3010 0.4771 1마이너스 뭐? 그래서 얼마라고? 6990 0.7이죠, 그죠? 이건 1. 자, 여기요. 얘는 요거 10의 제곱 10의 제곱 2.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빨리 계산해요. 여기는 4. 그죠? 빨리 계산해요. 자, 2,000원, 200원. 2.3. 5,000원.
3.7. 그러면 200원, 200분의 1원. 200이 있으면 2.3이었으면 200분의 1원, 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뭐?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데시벨, 암기. 저건 지우지 마세요. 요거도 지우지 마세요. 이쪽만 지워주세요. 송신 전력의 크기가 10W고요. 수신 전력의 크기가 1mW일 경우에 자유공간 손실 하니까 손실은요. 몇 팁인데? 라고 하면 전력이니까 10로고. 송신이 10W인데 수신이 1mW이고요. 이거 10의 마이너스 3성이잖아요.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4성. 그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4 넘기면 마이너스 40에 로그 10에 10이다. 그래서 40dB가 감소했다는 말은 마이너스 40dB인 거예요. 그래서 몇 dB 감소했냐? 손실이 몇 dB냐? 40dB 손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마이크로파 통신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 자, 일반적인 통신에 비해서 마이크로파 통신이 가지는 특징. 뭐야? 마이크로파는 주파수가 높다. 주파수가 높으니까 파가 퍼지는 게 아니라 직진한다. 뭐 이런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가시거리파가 주전파다. 뭐 이런 것들. 통신의 범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없는 가시거리 내에 통신을 한다. 그죠? 여기 가시거리 내에 통신을 주로 하는 거고요. 안테나 이덕이 컸어. 우리가 안테나 이덕 G 구하는 공식은 람다 제곱분의 4파이의 2 이거거든요. 그래도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뭐야? C 제곱분의 4파이 F 제곱, 그죠? 람다는 C분의 F, F분의 C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용 주파수가 크니까 안테나 이덕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안테나 이덕이 커서 SMB를 개선할 수 있더라. 초단파대에 비해서 VHF죠. 마이크로파는 UHF하고 SHF 범위의 파를 마이크로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초단파보다 주파수가 크니까 파장은 길고가 아니라 짧고. 그래서 이 초단파 통신에서, 마이크로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안테나 중에 하나가 파라볼라 안테나. 그죠? 그래서 극초단파대 이상에서 쓰는 안테나 중에서 접시 안테나. 그죠? 접시 안테나를 제일 많이 쓴다. 이거는 맞죠? 그죠? 지향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건 안테나 이덕이 크고 주파수가, 파장이 작으니까 파장에 맞는 주파수가 설정이 되니까 반사판 같은 거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착 보내더라. 반치각이 작은. 그래서 지향성이 강한 이런 형태의 신호가 만들어지니까 타 회선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데 라고 하면요. 여기도 송신기가 있고 여기도 송신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여기인데요. 이 옆쪽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받고 있고 이 옆쪽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받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주파수가 낮은 애들은요. 여기 전파를 쏘면 이게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옆에도 영향을 주고 이쪽도 영향을 줘요. 왜요? 지향성이 작으니까. 지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퍼져서 가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웨이브는요. 딱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만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쪽만 보내고 다른 사람은 이쪽만 보내고 다른 사람은 이쪽만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받는 사람의 신호가 나한테 올 일도 없고 내 신호가 남한테 영향을 줄 일도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향성이 강해서 타 회선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라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주파수 대역이 보통 SHF를 쓰는데 우리는 UHF부터 SHF를 아우르는 통신을 마이크로파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1기가에서 30기가. 1기가는 UHF대에 속하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책은 300메가에서 30기가, 어떤 책은 3기가에서 30기가,
어떤 책은 1기가에서 30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뭐 크게 따지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요. 통신 방식은 직접파, 가시그리파죠. 그죠? 우리 LOS라고 했던 라인 오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가시그리파가 주전파다. 파장이 아주 작으므로 장애물이 존재하면 전파가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뚫으면 전파 도달이 안 되는 거. 그죠? 회절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비가시권과의 통신할 때는 중계기 써서 안 보여. 여기에 벽 뒤가, 이 뒤가 안 보이면 바깥쪽에서 중계기 써가지고 보이는 쪽에 중계기 써서 그냥 넣어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방식의 장점만 보면 되겠죠. 외부 잡음의 영향을 덜 받더라. SMB가 개선되고, 예민한 지향성과 고위덕 안테나를 얻을 수 있더라. 광대역성이더라. 우주 통신도 가능하더라.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까 지향성을 아주 예민하게 하니까 1대1 통신을 하는 거예요. 지향성이 예민하지 않으면 1대4 통신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1대1 통신도 가능하더라. 회선 건설이 짧고 경비가 저렴하며 재해 등의 영향을 적더라. 이건요,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의 특징이 아니라 무선 통신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무선 통신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안정된 전파 특성, 적은 전력으로 통신이 가능하더라. 왜요? 에너지를 한쪽으로 집중시켜서 보내니까 그 집중된 신호가 딱 가면 이렇게 퍼져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전력으로 양질의 통신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유공간 전파 손실 LT 구하는 공식이 LT 구하는 공식이 뭐 통과를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이거잖아요, 그죠? 자유공간 전파 손실이 이거거든요. 주파수가 커지면 자유공간 전파 손실은 또 많아지죠, 그죠? 많아지는데 봐요. 이게 손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많아질 수는 있어요. 주파수가 커지면. 근데 에너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쏘는 거하고 한쪽으로서 몰아서 이렇게 딱 보내는 거하고 하면 모든 방향으로 보내서 저기 도달할 때의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서 보내면 손실이 좀 자유공간 전파 손실이 크더라도 크게 문제 없는 통신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은 전력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죠? 단점은요, 주파수가 높으니까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으니까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비나 뭐 구름이 있는 그 알갱이들요. 물 분자 같은 게 부딪히면 산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산란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산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시거리 통신이 좀 불편한 시가지에서는 그 반사가 너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통신이 될 수 있더라. 그리고 우리 주파수 대별 명칭, 이건 이제 다 알죠? 그래서 다 알 거고, 극저주파. 이게 음성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도 군용 통신에 쓴다고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음성파는 이거고, 그 다음에 저주파, 장파, 중파, 단파, 뭐 이런 형태를 봐주시고요. 우리 중파 방송은 AM 방송 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장파에 선방용 무선 항해. 우리 저번에 장중파는 지표파를 이용하고, 그래서 물 쪽에서 아주 잘 간다고 했어요. 물에서는 잘 가는 거거든요. 수직 편파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태평양에서 사용했던 초창기의 무선 항해에서는 이 장파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장파를 좀 썼던 거고. 여기에 군용 잠수함은요, 우리 시험에도 한번 언급된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음파를 쓰죠. 그죠? 음파 쪽을 사용을 한다. 그 정도는 좀 가층 주파수를 쓰는 그런 형태가 잠수함에 쓰는 겁니다. 단파는 뭐 아마추어 무선인데 거의 대부분 뭐 어디에 잡혀 있다고요? 비상연락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초단파는 뭐요? TV, FM 라디오, 뭐 무선전화, 뭐 이런 쪽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초단파는 무선전화, 우리
이동통신, 그죠? 이동통신도 사용하고, TV 방송에 이제 높은 쪽, 그 다음에, 블루투스 직업이,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도 쓰더라. 그 다음에 SHF는 위성에서 많이 쓰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6G인가요? 그래서 6G 쪽에서는 이 주파수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냥 봐두시면 되고요. 위상 고정 루프를 이용하여 FM 신호의 위상 신호를 복조하고자 한다. 이때 PLL의 구성 요소하고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거. 자, PLL 뭐요? 페이저 락드 루프. 그죠? 페이저 락드 루프 해가지고 나와 있던 PLL 통신죠. 여기요. 촬영 몇 분 했어요? 조금 쉬었다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쉬었다 합시다.